그래서 차트는요, 형님들,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눌림목을 진짜 잘 봐야 돼요. 내가 추세 매매를 하든, 추격 매매를 하든, 혹은 뭐가 있어 또, 상따 매매,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 여러 가지. 어찌됐든 수급이 들어오고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 근데 여기서 제, 체, 제 형님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올라간다고 바로 따라타기에는 너무 공격적이죠. 왜 언제 꺾일지는 진짜 모르거든요. 어디서 조정이 나올지 몰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형님들이 경험을 진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꼭 내가 사면 조정 나오더라고. 이런 경험들 있죠. 근데 형님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샀다면 어디든 사도 다 수익이잖아요. 근데 꼭 사람 심리가 안 사니까 더 가고 안 사니까 더 가고 안 사니까 더 갔다가 몰라 하고 사면 그때 조정이 나온다고. 그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형님들. 꼭 내 뒤에 CCTV 달린 것처럼 설마 하는데 계속 가. 내가 사니까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진짜 형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추격으로 따라갈 거면 시드를 많이 들어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공격적이라는 거를 분명히 판단했다면 딱 짧게만 치고 나와야 돼요. 적당히 먹던가, 적당히 손절도 적당히 빠르게 치고 나오던가. 거의 단타 스캘핑 수준으로다가.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발전된 게 뭡니까? 눌림목 나온 이유잖아요.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눌림목도요, 기간 눌림목이 있어요. 기간 조정이 있고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힘이 강할 때는요,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힘이 강하면.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힘이 약하냐,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냐? 그건 아니겠지만, 우선 힘이 강할 때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는. 그러면 형님들은 뭘 봐야 되냐? 이 조정 나오는 걸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나올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또 잡아야겠지. 그럼 매수는 어디서 잡나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면요, 돌파로 잡아야 됩니다. 돌파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전 저점 구간부터 분할 매수로 잡는 방법이 있겠죠. 손절 라인 잡고 분할. 근데 이거는 확률은 달라요. 확률이 다릅니다. 왜냐면 돌파는요, 여기서부터 형님들 장단점을 찾아야 돼요. 분할로 사는 거하고 돌파로 사는 거하고 분명히 타점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겠지만 장단점이 뚜렷해요. 얘가 흔들고 페이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돌파는 안 털립니다. 그죠? 확실히 뚫고 사는 거니까. 근데 분할은 털려요. 그죠? 얘가 예를 들어 전 저점 살짝 깼다 올라가면 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님들이 상황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돌파로 갈지 분할로 갈지. 이건 형님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덜 털리려면 돌파가 날 수 있어요. 이게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왜냐면 비트도요, 형님들, 알트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제가 올라갈 때 이러고 있을 때 뭐라 그랬죠? 깼다 가는 경우 나올 수 있다 그러잖아. 아비트럼이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제가 아비트럼 분석하면서 형님들한테 매수 자리 잡아줄 때요, 깼다 올라가면 잡으라 그랬어요. 중심부에서. 기억들 나시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한번 털고 올리죠. 이건 털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분할로 이렇게 모아갔던 사람은 손절 라인은 여기까지 잡지 않은 이상은 털리겠죠. 털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애들은 돌파로 잡는 게 이득인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얘기했던 게,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었는데 빠지고 나서 중심부 뚫으면 매수하라 그랬어요. 늦어도 전고 돌파로 잡거나, 아니면 얘가 안 빠지고 뚫으면 전고로 잡거나, 아니면 빠졌다 올라가면 중심부로 잡거나, 이렇게 분석을 했죠. 고점 부분이 있잖아. 요렇게 돌파로 잡는 경우는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뚫으면 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흐름이 아니고 한번 뺐다 올리면 어디서 사라 그랬냐? 여기 중심부구 있죠. 중심부근 여기 뚫으면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그러니까 전략이 다른 거예요. 얘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대신 제가 형님들 하지 않았던 건 이겁니다. 분할로 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경험치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없겠지만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기간 조정이잖아요.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면요. 대부분 털어내기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가격 조정으로 가격을 매도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쌍바닥이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단기 박스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나쁘진 않겠죠. 아니면 이런 전고 돌파, 여기 돌파가 아니고 여기 박스 고점 돌파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손절 라인을 중심부에 잡거나 하단에 잡거나 이런 식. 그래서 흐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눌림목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박스가 나오면 박스 하단에 손절 라인이 될 수 있고요. 털어내고 올라가는 경우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오히려 덜 나와요. 이런 애들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만드는 애들 털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이런데 한번 털리면 멘탈 날라가서 올라가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비트럼을 그래서 그 타점에 매수를 시켜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이 자리 지키나요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덜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형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때 뒤에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 강할수록 형님들이 여기서 대응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약하면 약할수록 수익 날 확률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오히려 강하면 너무 힘이 강하잖아? 그러면 털어내기가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약하잖아? 그러면 애매한 차트 만들면서 막 더럽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차트가 진짜 그래. 힘이 세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런 데 뒤에 보더라도 하락의 힘, 상승의 힘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하락의 힘이 크게 세지 않으니까 더러운 차트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돼. 오히려 이게 센 거잖아요. 하락의 힘이 여기가 센 자리고 여기 별로 안 센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올라가는 때도 똑같아요. 올라갈 때도. 이렇게 세게 올라가면은 깔끔하게 올라가는데 어설프게 막 올라가면 더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요런 뒤에 자리 이렇게 보시면 올라갈 때도 어설프게 올리면 털어내고 또 올리고 털어내고 또 올리고 털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더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진짜 힘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형님들. 차트는요, 힘싸움입니다. 진짜 힘싸움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진짜 힘이에요. 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 분석. 100%는 없어요, 또. 그죠? 근데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올라가는 차트가 더 갈 수 있는가, 떨어진 차트가 더 떨어질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고 차트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만 그냥 누리면서 먹는 거고, 피할 수 있는 자리에서 더 피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차트 분석을 하는 건데, 첫 번째 힘이죠. 힘을 보고 판단하다 보면 흐름이 읽히고 100%는 읽을 수는 없겠지만